자, 오늘도 재계산업의 한우식 기자 자리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우식입니다. 예, 명품 좋아하시죠, 한우식 기자? 사고 싶죠, 저. 네. 뭐 상당히 몸에 알게 모르게 명품을 많이 차고 계신데 이 최근 코로나 2년 동안 명품 시장이 또 급팽창을 했어요. 예, 맞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우선 대략 우리나라 명품 시장 규모가 네. 어느 정도 얼추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뭐 숫자 몇백 조 시장 아니에요? 몇백 조 정도는 안 됩니다. 몇십 조. 한 20조에 예. 육박하고 있습니다. 20조란 규모가 예. 세계 최대의 백화점이 신세계 강남점입니다. 네. 강남점. 그쪽 매출이 한 2조가 나오는데 네. 그 10배 정도 되는 거죠. 야. 계속 급팽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예전에는 이 명품을 사려고 하면은 네. 오픈하기 전에 줄 서서 대기해서 사고 그렇게 인기가 많았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또 온라인 시장이 많이 커졌다고 해요. 네. 그래서 명품을 사려고 해도 네. 온라인에서도 이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하면서 명품 플랫폼들도 많이 생겼다고 하는데 예. 그 중에서도 3대장이 있어요. 예, 예. 머스트잇, 트렌비, 그리고 예. 발란 예.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이제 보십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 규모가 20조 정도 되는데 사실 20조란 건 주로 구매력을 가진 40대, 50대들이 주 고객층입니다. 네. 그 대신 뭐 20대, 30, 소위 말하는 MZ 세대들은 이쪽 온라인 시장 쪽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 시장 규모가 작년 같은 경우가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한 1조 7천억 정도, 한 전체 시장 한 10% 정도 육박하고 있습니다. 보다 좀 접근이 쉬우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3대 네. 플랫폼 기업들 주로 앱을 통해서 거래를 합니다. 기존 40대, 50대들은 좀 접근하기가 조금 뭐 용이한 건 아니지만 MZ 세대들은 쉽게 접근하니까 이 시장이 좀 급팽창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코로나 이후로 작년 2, 3년간 사실 그 명품을 산다는 게 주로 MZ 세대 같은 경우 해외여행 가면서 주로 사지 않습니까? 네. 면세점 들려 사는데 해외여행을 못 가니까 그 대신 구매를 이쪽 3대 그 명품 플랫폼에서 구매를 하게 된 거죠. 잠깐 여기서 플랫폼에 대해서 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괜찮다면 기존 시장 같은 경우,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생산 그리고 물류, 유통이 쭉 이렇게 일종의 어떤 가치 사슬이라고 하는 그 사슬체로 쭉 이루어지는데 네. 이쪽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직접 생산자, 소비자들이 만나는 거죠. 그렇죠. 간단하게 앱을 통해서 만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접근이 쉽습니다. 네. 또 요즘에는 그날 구매를 하면 또 그날 배송이 된다고도 하고 예, 예. 조금이라도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 같은 MZ 세대들이 많이 이용하는 추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혹시 이쪽 뭐 트렌비라든지 머스트 제가 특정 업체를 밝히는 그렇지만 혹시 뭐 구매를 직접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저도 한 번 해봤었는데 예. 큰 가격 차이는 사실 못 느끼기는 했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MZ 세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가성비에 좀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이렇게 고려를 하는 거죠, 뭐. 네. 네. 그렇지 않습니까? 한 10% 사더라도 백화점보다는 여기서 사는 거. 네. 그리고 또 이제 조금이라도 가격이 할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또 솔깃하게 되더라고요. 예, 예. 네. 근데 이 명품 플랫폼의 성장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광고, 빼놓을 수 없는 코스가 됐는데 예. 유명 연예인들을 앞세워서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발란 같은 경우에는 그게 탑스타. 유명하죠. 김혜수 씨가 나왔죠. 네. 예, 김혜수. 그리고 저기 머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저 누구죠? 주지훈 씨인가요? 네. 주지훈 씨 그리고 출연비 같은 경우에는 김혜애 씨 예. 등장시켜서 광고를 합니다. 이 광고비가 엄청납니다. 네. 뭐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는데 발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00억에 가깝습니다. 네. 저기 발란 잠깐 같은 경우가 발란 제 실적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발란 같은 경우가 작년에 거래액이 한 3,150억 정도. 그 대신 그 매출은 550억입니다. 매출의 한 반 정도를 광고 마케팅비에 쏟아붓는 거죠. 네. 이거 거래하고 마케팅비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게 거래가 실제적으로 물건 거래되는 어떤 그 수치를 얘기하는 거고 네. 이게 3대 이 명품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으니까 그게 순수한 매출액으로 잡힙니다. 아, 여기는 수수료를 매출로 구분을 하는 그렇죠. 거죠? 일종의 사입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쪽 매출액의 반을 네. 광고 마케팅비로 이렇게 쏟아붓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뭐 광고야 모든 기업들이 뭐 하는 거니까 이 그렇죠. 부분은 갖고 뭐라 할 수 없는 부분들인데. 예. 자,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입했을 때 물건이 수령을 하고 예.
반품 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이 당연히 또 소비자들의 권리잖아요. 그게 뭐 소비자 청약 체류권이죠. 네. 네. 근데 이 반란이라는 내용 쪽에서는 반품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예. 만약 뭐 40만 원짜리 신발을 네. 사게 돼서 조금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좀 안 맞아가지고 색깔이 네. 안 맞아가지고 반품을 하게 됐을 때 그 반품비가 30만 원입니다. 그럼 거의 못하게 되는 거죠. 네. 차라리 그냥 하지 말란 얘기 그렇죠. 거의 아닌가요? 뒤집어 써야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12만 원짜리 신발을 예, 예. 반품하려고 하니까 6만 원 비용이 든다고도 하고 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발라당 넘어갈 뻔했다 반품하다가 아, 이런 얘기도 반란했어. 있고 발라당 넘어갈 뻔했다. 또 그러고 약간 뭐 신조어를 합니까? 욕이라고. 심지어도 이제 반란 앞에 씨를 붙여서 화난 아. 고객분들이 엑스란발. 네, 이제 그렇게 하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네.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전체적인 소비자들의 목소리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명품 3사들이 이걸 좀 기담아 내야 되는데 네. 사실 좀 무시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사실 이 명품 3사들이 스타트업에서 출발했었습니다. 네. 투자금 뭐 시리즈 A 받고 시리즈 B 받고 이제 시리즈 C까지 유치하는 단계인데 그 단계에서 보면 쭉쭉 회사는 몸집은 커지가 않은데 본연의 어떤 스타트업 본연의 어떤 그런 정신을 잊어버리고 그냥 대기업들이 하는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이게 반란만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다른 업체들도 이렇게 반품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대표적인 표적이 반란이고 나머지 네. 머스티라든지 출연료도 거의 반품비가 굉장히 높습니다. 높게 측정을 했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요?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명품을 구매를 했을 때는 사실 반품비가 없죠. 뭐 기한 내에만 반품을 하면 그렇죠. 백화점 같은 데서 했다가 조금 뭐 마음에 든 사실 뭐 시계라든지 네. 귀금속은 반품을 안 됩니다. 백화점에서도. 그런데 다른 뭐 가방이라는 그런 반품이 네. 됩니다. 그러면 온라인이어서 뭐 특별히 반품비가 원가가 뭐 회사 입장에서 올라가는 뭐 그런 것들이 있나요? 그런 부분이 크겠죠. 네. 쉽게 해서 뭐 이쪽 같은 경우가 직접 아까 말씀드린 직접 사입을 하는 게 아니니까 네. 직접 해외 부티크를 통해서 하게 되니까 네. 그 과정에서 했던 거는 물론 반란 측이라든지 이쪽 플랫폼 측에서도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네. 사실 물건을 반품을 받게 되면 우리한테 그 반품비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네. 해외 부티크 쪽에 돈이 들어가게 된다. 음. 뭐 이쪽 주장도 일견 뭐 일리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너무 과도하다는 그런 소비자들의 어떤 그런 비판. 해외 직구도 비슷한가요? 해외 직구는 조금 반품비가 조금 낮습니다. 해외 직구 같은 경우는 주로 그 해외 배송 대행 업체라 그쪽을 통해서 네. 하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반품비가 조금 이게 또 낮습니다. 아무래도 또 구조적으로 해외 뭐 직구 대행이라든가 이런 운송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비용이 좀 발생될 수밖에 없긴 물론 한데 발생하죠. 물류비가 발생이 되고 예, 또 예. 거의 뭐 부대로 딸린 뭐 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예. 기타 등등의 사실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뭐 40만 원짜리 뭐 물건 네. 반품비가 뭐 30만 원 되니까 아예 안 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뒤집어 쓰겠다. 결국은 반품을 할 생각을 하면 여기서 구매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직접 보고 사야 되는 게 네. 사실 마음 편할 수도 사실 있겠네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제가 좀 뭐 50대라서 그런지 몰라도 직접 백화점에서 사는 게 더 편합니다. 백화점 가게 되면 나름대로 어떤 고객으로서 대접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네. 부분 하다못해 뭐 백화점 포인트도 쌓이고 네. 그런 부분이 되게 크죠. 하다못해 뭐 백화점 고객 카드로 등록이 돼 가지고 뭐 이렇게 또 고객들한테 제공되는 어떤 베니핏이 또 있거든요. 그런 부분 생각하면 뭐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30-40%싼 만큼 네. 거기에 친절과 서비스 능력과 왕처럼 만들어주는 고객 대우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렇죠. 포함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예. 거죠. 예. 자, 그럼 공정위가 최근 명품 플랫폼 본사의 조사관들을 보내서 현장 조사를 마쳤죠. 예, 지난달입니다. 지난달 네. 사실 명품 플랫폼 3사들이 전부 다 강남 쪽에 있습니다. 네. 역삼동, 신사동에 있는데 그 조사관들을 이제 보내서 현장 조사를 마쳤습니다. 네. 마친 상태인데 아직은 공정위 쪽에서는 아직 뭐 조사 단계입니다. 사실 공정위 조사하는 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네. 네. 공정위 쪽에서 조사하면 들어가면 보통 뭐 3, 4년 정도 걸립니다. 3-4개월이 아니고 3, 4년 정도. 3-4년이요? 쉽게 얘기해서 공정위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을 때릴 때 이 과징금이란 게 쉽게 얘기해서 부당한 경제 행위로 인한 것을 경제적인 이득을 몰수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조사를 다 해야 되는 거죠. 네. 시간이 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네. 잠깐 요거 과정을 고자면 우선 공정위에서 조사를 마치면 어딥니까 이쪽 업체 쪽에 네. 그 심사 보고서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네. 이 심사 보고서라는 게 일종의 그 검찰로 치면 공소장입니다. 네. 이러이러한 잘못이 사실 그 공정위가 일종의 그 준사법 기관 아닙니까? 네. 심사 보고서를 보내면 다시 업체 쪽에서 이 심사 보고서를 보고
의 신청을 하게 됩니다. 네.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거의 없죠. 네. 의 신청을 하게 되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예. 최종 제재 수위를 정하게 됩니다. 뭐 과징금 얼마 이런 네. 식으로 정하게 됩니다. 이게 또 공정위 전원회의의 어떤 판단은 법원의 어떤 1심 판결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이렇게 의의가 있으면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네, 앞서서 지금 반란의 환불 규정 이야기를 언급을 했었는데요. 네. 공정위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 소비자 네. 환불 정책, 그 부분이 소비자들의 문제가 어떤 되고 있는 거죠.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네, 공정위 이후 앞으로 절차 어떻게 될까요? 예, 우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심사 보고서를 좀 작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업체 쪽에서 이걸 받게 되면 뭐 전원회의도 회부될 거고 네. 전원회의 쪽에서 최종 제재 수위를 정하게 됩니다. 네. 또 그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네. 당장 했는데 적어도 1, 2년, 길게는 네. 3, 4년 정도 걸립니다. 또 이 반란은 유튜브 내고왕 출연을 계기로 네. 17% 할인 쿠폰 행사를 진행하는 프로모션을 기획을 했었다고 네.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상품의 판매가를 올렸다고 합니다. 예, 예. 이 소비자를 기만한 게 아니냐 이런 예, 예.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달이죠. 지난달 유튜브 채널 통해서 이렇게 네. 뭐 17% 할인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다시 가격을 올렸습니다. 그 할인의 의미가 없지 않나요? 할인이 아니라 더 비싸게 네. 판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을 기만한 행동이죠. 그렇죠. 예. 아직 이 부분은 공정위 쪽에 아직 뭐 제소가 안 됐습니다. 추후 공정위 쪽에서도 뭐 이 부분을 좀 뭐 사건을 조사할 것으로 좀 얘기는 됩니다. 모든 플랫폼 산업이 결국 소비자들, 고객들과의 신뢰가 가장 네. 밑받침이 돼야 되는데 지금 신뢰에 상당히 큰 금이 갔네요, 이제. 사실 이게 뭐 스타트업에서 주로 하다 보니까 아직 신세계 같은 경우, 백화점 같은 경우가 지난 2년간 코로나 그 시기에서도 매년 5% 성장을 했었습니다. 네. 아직은 소비자들이 이쪽 온라인보다는 기존 오프라인 쪽에서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명품 플랫폼 같은 것은 온라인 기업들이 좀 귀담아 드려야 할 부분이다. 결국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가장 큰 자산은 신뢰입니다. 네. 이 신뢰를 깨뜨리게 되니까 네. 그리고 서로 다한테 소비자한테 피해고 이쪽 그 뭡니까 직접 생산자 쪽에도 피해가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이 반란을 정조준에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면 다른 명품 플랫폼들도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예. 공정위의 이번 조치가 명품 플랫폼의 경쟁력에 타격을 지금 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뭐 아까 뭐 말씀드린 대로 강한 그 신뢰가 깨어졌다. 쉽게 해서 조금 더 가격을 조금 이렇게 사다고 온라인 쪽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 네. 결국 뭐 보면 오프라인 쪽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더 비싸게 받는, 더 비싸게 사는 그런 꼴이 됐지 않습니까? 신뢰가 깨어졌다는 거죠. 특히 이쪽 뭐 사실은 반란 이 3사들은 거의 스타트에서 출발했었습니다. 네. 뭐 시드머니를 받아가지고 다시 뭐 시리즈 B 통해서 뭐 빌드업하고 이쪽 뭐 chen 같은 경우 시리즈 C 자금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후 IPO까지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반란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가치를 회사 측에서 내놓는 건 한 8천억 정도 된다는 식으로 예약하고 있는데 좀 시장에서는 그거 안 된다. 해봤자 뭐 1, 200밖에 안 된다 하니까 결국 IPO 네. 그 상장 계획에도 굉장히 빨간불이 켜졌다고 전해집니다. 여기는 8천억은커녕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 800억 받기도 쉽지가 않을 것 네. 같은데 네. 이게 결국 내가 보기에는 회사의 정확한 비즈니스 모델, 예, 수익 모델 자체가 지금 상당히 근간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예, 예. 가장 중요한 반품에 관련된 시스템도 지금 엉망인 것이고 뭐 이렇게 할인을 핑계 삼아서 이렇게 하는 꼼수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초창기에 다 걸러져야 될 부분들인데 예. 뭐 8천억을 얘기하고 근데 이런 액션들이 나온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 회사 경영진들이 사실 이 기업들이 스타트업들이 뭐 보통 2000년 10년 중반 이후에 회사가 쭉 세워졌습니다. 뭐 시드머니 투자 받고 네. 시리즈 B 투자 받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뭐 커다란 어떤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최근에 와서 이런 문제가 좀 많이 벌어졌는데 사실 회사가 커지면 좀 더 이렇게 사회적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목소리도 이렇게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것으로 이제 판단됩니다. 네. 뭐 소비자들이 얘기하는 우스갯소리로 X 반란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지 않도록 예. 우리 반란 회사 경영
관계자분들 네. 그리고 그 외에 머스티, 트렌비 네. 그 명품 사업을 하시는 플랫폼 업자 사업자분들 좀 네. 잘 좀 하셔서 네. 우리가 명품을 샀을 때 기분 좋게 정말 살 수 있는 그런 마음 느낄 수 있도록 소비자들에게 그런 기쁜 마음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쪽이 뭐 나름대로 신뢰가 쌓이면 이쪽에서도 물건을 구매해 보겠습니다. 네. 네,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